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텔 수학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앞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학원을 통해 가지고 41년간 학생들과 대면을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교육 노하우를 있는 그대로 진솔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서 절대 수포자가 아닌 모두가 수학 귀신이 되어서 학교 시험 내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대학 능력 시험에서 수학 과목을 1등급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 대학 수학 능력고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기력 위주로 만들어진 학력고사가 이미 없어지고 수능이 시작된 지 한 23년 정도 되었군요. 수능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창의적 사고력 테스트입니다. 이 창의적 사고력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핵심적 발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단순 암기식의 학력고사가 창의력 중심의 수능으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 시험은 예사 시험이 아니에요. 학교 내신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수능 수학의 출제 인원입니다. 이걸 왜 알아놔야 하느냐 하면 이 인원을 알아야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키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과연 출제팀의 구성이 몇 명쯤 될까? 수학만 따져봅시다. 몇 명일까? 알아맞혀 보세요. 정답을 맞히면 제가 푸짐한 상품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명? 3명? 10명? 20명? 내가 학부형들 상담해보면 보통 5명에서 30명입니다. 그런데 정답은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명 이상이 거의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출제 기준이 있죠. 출제 기준 1호가 뭐냐면은 이미 활자해야 된 문제는 내지 말고 뺏기지 마라 소리입니다. 유명 참고서들 많잖아요. 거기 있는 문제를 뭐 숫자나 조금 바꾼다 할지 형태를 조금 바꾼다 할지 이런 거 하기 없기에요.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고 검토자는 일반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에요. 자,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교과 바뀌다, 난이도도 이건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서 제안을 해서 서로 상의해서 이제 최종적인 문제, 서른 문제가 결정이 되는데, 하여튼 출제 기준은 절대로 시중에 있는 책을 뺏기지 마라. 책을 뺏길 것 같으면 2명, 3명이면 충분합니다.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100명이 넘는 출제를 하는데 그 양반들의 문제를 뺏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수능 새로운 문제 중에 여러분 저 알고 있죠?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있잖아요. 2점짜리는 단순 개념 하나만 물으니까 그거는 뭐 어느 책에 있다 없다 할 그런 자격이 없는 문제이고, 3점짜리는 이제 몇 개 개념이 엉켜서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4점짜리는 더 복잡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도 4점짜리 중에서 2문제 또는 3문제, 소위 가장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들입니다.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확실한 1등급을 받죠. 자, 4점짜리 2개면 8점이죠. 100점에서 8점 빠지면 92점이죠. 92점 같으면 1등급은 확보되는 거예요. 1등급은 확보된다. 나중에 이제 그 어려운 문제, 2문제 자체를 다 마친, 즉 100점을 받는 사람은 서울대 가면 혜택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느 해는 108명이 들어갔는데 108명의 출제팀이 만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 그래서 이러한 대책은 결국 그 숫자에다가 주안점을 주어야 된다. 주안점을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때도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그냥 문제 몇 개 풀면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은 완전히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수학이라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고력을 발전시키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수학 공부를 시키는 주 목적입니다. 그걸 꼭 아시고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도 자, 그쪽 방향으로 해 나가고,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나를 믿고 열심히 따라오세요. 빨리 안 가도 좋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하여튼 믿고 차근차근 열심히 해서 수학을 잘하는 수학 귀신으로 다들 변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해요.